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에듀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5단원의 근대사회 전개 중에서 바로 일제 침략과 국권 핀탈 여러 조약들이 많이 나오고요. 순서로 자주 나오는 연표 문제 단골 출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좀 다소 내용이 그 명칭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신 뒤 여러분들이 좀 흐름을 파악하고 명칭을 구별해서 좀 암기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배웠었죠?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청나라도 우리나라를 노리고 일본도 노리고 러시아도 노리고 완전 사각관계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일본이 지금 청일전쟁을 하고 바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청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갑오개혁 일어나고 그랬었죠? 청이 졌어요. 청이 지고 나서 엄청난 배상금을 일본이 무기에 다 몰빵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일본은 결국 1904년에 러일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놔두고 아주 난리가 났어.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결국 이겨버린 일본은 친구들 2명을 이제 완전 빠방한 잘 나가는 친구 2명을 이제 두는데 바로 영국과 미국을 친구로 두고 나 이제 한반도 차지할 거야. 그냥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을사늑약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아예 국권까지 침탈해버리는 이제 경술국치, 국권 침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를 한번 쫙 잡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쫙 연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1902년에 있었던 영일동맹은 일단 참고용으로 써볼게요. 영국이랑 일본이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을 1차 영일동맹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일동맹을 처음에 맺었던 이유는 일본이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두 나라가 러시아를 서로 견제하자 이런 목적으로 처음에 1차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결국 러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러일 전쟁을 바로 1904년에 일으키게 되죠. 1904년. 그래서 러일 전쟁 일으키게 되고 막 결국 싸우는 것도 또 우리나라에서 싸워요.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일본은 항상 그런 식이야. 이때 공격 분위기가 그래요. 진주만 습격도 선제 공격. 항상 먼저 선방을 날리는 그런 식으로 항상 전쟁을 합니다. 그럼 러일 전쟁 중에 2개의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먼저 1904년 2월에 한일 의정서를 맺게 됩니다. 1904년 2월에 한일 의정서. 한일 의정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군사적인 요충지를 잠시 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게 한일 의정서예요. 군사적 요충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군사적인 요충지를 사용을 할 때 그때 뭐를 강탈하냐면 독도를 이제 강탈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한일 의정서죠. 독도에다가 기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독도가 딱 러시아 내려오고 일본 올라오고 딱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독도에다가 이제 군함 같은 거, 뭐 석탄 저탄소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무기용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군사적 요충지인 독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렁뚱땅 1905년에 독도를 뭐 심한해연으로 강제 편입하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군사적 요충지 사용이 한일 의정서고요. 이게 1904년 2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쟁 중에 이제 러시아에 이제 이겨가니까 또 얘네들이 무슨 조약을 맺냐면 제1차 한일협약을 맺습니다. 같은 해기 때문에 밑에다가 쓸게요. 제1차 한일협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고문 정치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조금씩 침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문을 두는 거야 라고 하지만 고문으로 인한 좀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를 고문 정치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문을 통한 정치 간섭 2개의 고문을 두는데 바로 외교 고문은 스티븐스를 통해서 외교를 하는데 이 스티븐스가 망원 제조기예요. 미국 사람인데요. 스티븐스가 한국은 지금 일본의 이런 침략을 되게 고마워하고 있다. 일본이 근대화시켜주고 일본이 보호해주고 이런 일본의 그런 간섭을 아주 고마워하고 있다. 막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막 하고 다녀. 이게 스티븐스고 그래서 나중에 죽죠. 넌 좀 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장인한 전명훈이 권총 장전으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장인한 전명훈에 의해서 나중에 스티븐스는 죽입니다.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거죠, 의거. 자, 외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재정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정고문이라는 건 화폐와 관련된 거, 세금과 관련된 거, 국가 돈에 관련된 재정고문을 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나 재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일본이 고문을 뭐 우리가 고문관을 둔다라고 하잖아요. 고문을 뒀다는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막 관여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다 간섭을 했던 거죠. 재정고문은 메가다를 둡니다. 뭐 메카다, 메가다, 메가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메가다. 그래서 외교고문 스티븐스 메가타라고 아마 써있을 거예요. 교재에 메가타, 메가다. 메가다로 쓸게요. 자, 재정고문 메가다. 이 메가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런 백동화를 다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재정을 장악을 해버린 거죠. 이제 점점 일본의 침투가 많아집니다. 이게 190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제1차 한일협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교재에도 월이 다 써 있어요. 8월. 궁금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2월, 8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순서만 잡으시면 돼요. 러일 전쟁 중에 한일 의정서 임시로 군사적 요충지 사용,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이제 거의 이겨가요. 그리고 나서는 이겨가니까 얘네들이 준비를 막 하는 거야. 약간 밀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맺었던 밀약이 바로 가스라테프트 밀약입니다. 가스라테프트 밀약. 가테밀약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자,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일본인 가스라와 미국인 테프트가 만나가지고 우리 서로 구린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서로 인정해 주자.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서로 묵인해 주는 거야. 눈 감아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어서 가스라테프트 밀약 다음으로는 이거는 2차 영일동맹이라고 할 수 있죠. 2차, 제2차 영일동맹. 아까 앞에 게 있기 때문에 이걸 1차라고 하고 1차 이것은 이제 2차가 되는 거죠. 2차 영일동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영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고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빠르게 이것이 모두 1905년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1905년에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요게 7월. 그리고 요게 8월. 그리고 나서 9월에 러시아 러일 전쟁이 이겨요. 그것이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죠. 자, 포츠머스 조약으로 이제 러시아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9월. 자, 요렇게 이제 영국을 자기 편으로, 미국을 자기네 편으로, 러시아까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간섭 안 한다. 모든 준비가 이제 9월까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을사늑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2차. 아까 이게 제1차 한일협약이잖아요. 그래서 제2차로 가는 거예요. 제2차 한일협약. 우리가 흔히 을사늑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강제 늑자를 써서 을사늑약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날림으로 이 중명전에서 막 그 반대하는 신하들을 가두고 그리고 고종의 옥새도 찍혀있지 않았던 강제로 맺은 조약이다. 그래서 늑약,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을사늑약의 내용은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가지. 통감부 설치. 통감부를 통해서 우리나라 내정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가 거의 뭐 국권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슬픔이었어요. 자, 그리고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일본한테 허락받지 않은 외교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고종이 을사늑약 이후에 몰래 헬기 특사 파견했다가 고종 강제 퇴위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11월이거든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11월이었는데 아주 추운 11월이어서 그때가 되게 좀 스산하고 쎄하다. 우리가 흔히 을씨년스럽다는 말 쓰잖아요. 약간 귀신이 나올 것 같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그게 을사년스럽다 해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이 너무나 춥고 쎄하다. 을사년 같다. 그래가지고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을사늑약 때 많은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이미 거의 이때 나라를 잃은 슬픔이 막 생겼기 때문에 이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여기다가 화살표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반발을 쫙 적어드릴 건데요. 을사늑약 때 일어났던 의병이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도 일어나고 민영화는 자결하기도 하고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오늘 밤 목 놓아서 운다. 실야 방성대국을 싫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나철이 오적 암살단을 만듭니다. 을사오적을 암살하는 자신해라고도 하거든요. 오적 암살단. 자, 다 우리 나철하면 대종교죠. 나철의 오적 암살단, 뭐 오적 암살단의 이름은 자신해라고 해요. 스스로 자자의 새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적 암살단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또 이때 무슨 의거가 두 개가 있었어요. 안중근 의거, 1909년에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를 쏜.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스티븐스 얘기했잖아요. 스티븐스가 망원제족이라고 했죠. 지금 뭐 일본의 지배를 되게 영광스럽게 여긴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니까 그럼 죽어야죠. 그래서 스티븐스 의거. 자, 스티븐스를 사살한 의거 장인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한 전명훈.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권총을 장전했다. 빵. 장전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장전. 권총 장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나라 잃은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반발이 엄청났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그런 일제의 침략을 그냥 자연스럽게 순응하고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반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이 이제 칸이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올게요. 고종이 이 일산의격에 반대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도 밀지를 보내가지고 헤이그 특사를 이제 비밀리에 파견을 해요. 이게 1907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3명의 인물 알아두셔야겠죠. 우리가 이지은, 이위종, 3이, 이상설. 자, 이준 열사와 이희종 열사와 이상설 열사를 이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지역에 만국 평화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우리의 그런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파견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걸려가지고 이제 고종 강제 퇴위로 이어지는 거죠. 아이고, 칸이 없으니까 좀 밑으로 고종 강제 퇴위. 그래서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퇴위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조약을 다시 맺습니다. 이것을 한일 간의 새로운 협약이다. 그래서 신협약이라고 하는 거야. 한일 신협약. 그래서 한일 신협약은 정민년에 일어났다 해가지고 또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뒤 그리고 한일 신협약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통감부 밑에다가 이제는 우리가 흔히 문교부 장관, 문체부 장관, 요즘 문체부라고 하죠. 문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여성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런 장관급을 그때는 차관이라고 불렀는데 그 차관을 일본인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제 다 일본인들이 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차관 정치를 실시한 게 정미 7조약이에요. 아까 제1차 한일협약은 고문 정치였죠. 간접적인 간섭이었다면 차관은 직접 일본인이 지배하는 게 차관 정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군대를 해산시켜요. 순종을 협박해가지고 이제 고종 강제 퇴위했죠? 그러니까 순종이 올라온 거잖아요. 순종한테 야, 너네 지금 돈도 없는데 군대 다 해산시켜. 강제 해산. 그래서 군대를 해산시키고 이 해산된 군인들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해산된 군인이 아까 을사늑약 때는 을사의병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이제 정미의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미의병 때 군사력이 최대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정미의병이 서울 진공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정미의병.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정마로 보일 것 같아서 정미의병. 자, 그리고 해산을 시키고 나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아예 우리나라를 이제 아예 그냥 낼름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침투를 완전히 하게 되는데요.
자, 군대 예산 다음으로는 기후각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로 시작하면은 우리가 기민연 3.1운동 1919년이거든요. 기로 시작하면 구로 끝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게 1909년이에요. 자, 여기 모두 1907년 한일신협약 1907년이고 군대 예산도 그 이후니까 1907년이고 기후각서가 1909년. 이 중간에 그럼 일본 뭐 했냐? 우리가 아까 정미의병이 있었고 서울 진공작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는 1908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막 포수들 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잡게 됩니다. 그 의병 못하게 두드러 잡게 돼요. 그래서 그 의병들이 결국에는 만주나 연해주로 독립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후각서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사법권을 강탈합니다. 사법권을 강탈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거나 재판을 할 때 다 일본이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법권 뺐고,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경찰권을 강탈해요. 경찰권. 그래서 경찰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910년에 일제 강점기 바로 직전에 1910년 2월에 경찰권을 강탈한 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경술국치가 되는 거죠.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이다. 그래서 경술국지 이게 바로 1910년. 국권 강탈이죠. 국권 강탈. 그래서 우리의 그런 권리를 뺏어간 부분을 보면 제일 처음에 뺏어간 건 이제 외교권이고요. 외교권 강탈. 그리고 나서는 뭐 군대 예산시니까 군사력 강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법권, 경찰권, 국권 이런 순서로. 그래서 이때 강제 한일 병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권이 강탈되고 이제 완전 식민지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미 그 전에 1905년에 이렇게 을사늑약으로 거의 나라 잃은 슬픔을 겪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좀 협약이 많아요,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자, 다 이거는 꼭 연표로 흐름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연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뭐 사건에 나오고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어느 연표냐 그 흐름에서 파악한다라던가. 아니면 앞뒤 사건을 한 다음에 가운데 가, 나, 단데 나 상황에서 있었던 일은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보는 순서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게요. 앞에부터. 자, 보시면 이제 영일동맹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러일전쟁부터 보시면 됩니다. 1904년에 러일전쟁 일어났어요. 러시아를 이제 거의 일본이 이겨가고 있으니까 군사적 요충지를 우리나라 먼저 사용한 게 독도와 관련된 게 한일 의정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맺은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은 고문을 뒀다라는 거. 외교 고문 스티븐스, 재정 고문 메가타. 자, 그리고 나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거 참고로 알아두면 돼요. 미국이랑 맺은 거고. 테프트가 미국 사람. 그리고 2차 영일동맹. 서로 이제 영국과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든 뒤, 백으로 둔 뒤, 그 다음에 포츠모스 조약으로 러시아 이제 간섭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바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1905년 7월, 8월, 9월 엄청 빡세요. 그리고 11월에 바로 우리나라 을사늑약. 그래서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을사늑약은 통간부 설치, 외교권 박탈. 내용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을사늑약, 통간부 설치, 외교권 박탈. 그래서 이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게 바로 이토 히로부미인 거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딱 거사를 치른 겁니다. 의거 활동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을사늑약 때문에 을사의병, 을사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을사의병은 나중에 배울 거지만 평민의병장, 신돌석이 나타나기도 했다. 장지원의 시일야 방송되고 뭐 나철의 오적 암살단, 자주회, 뭐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의거, 뭐 스티븐스 의거, 장전, 장인한 정명원. 그리고 나서 이제 1907년에 고종이 이제 이중 이상서를 파견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요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된 거고, 이제 순종이 올라가게 된 거고, 이어서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며 이제 일본인 차관을 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서 1907년에 바로 이어서 이제 군대 예산 시키고 그것이 정미의병이 된다. 정미년이라서 정미칠조약이고, 그리고 1907년 정미년이라서 그래서 정미의병인 거예요. 자, 그리고 1909년에 구로 끝나서 기유각서, 사법권을 강탈하고 이어서 경찰권 강탈하고, 그리고 나서 완전 경찰을 헌병 경찰을 만들어요. 그 1910년부터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헌병 경찰 통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리고 경술국지 국권을 강탈하고, 이것이 바로 1910년이 되는 것이다. 요렇게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큼직큼직한 조약을 보시면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그리고 나서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 1차, 2차. 그리고 나서 한일 신협약.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후각서, 그리고 경술국지. 그래서 지금 별표 친 굵직굵직한 이 조약은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스토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러일 전쟁 중에 2개의 조약 맺고, 러일 전쟁 이겨가니까 이제 미국을 자기 편으로, 영국을 자기 편으로, 러시아도 이제 항복. 그리고 나서 그 1905년에 11월에 바로 을사늑약이 일어나서 통감무 설치, 외교권 박탈. 그것에 대한 반발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지만 실패하고 딱 걸렸네. 그래서 고종이 퇴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이라고 한다. 1차, 2차, 제3차 한일협약을 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군대 예산, 기후각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법권, 경찰권, 국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최대한 외워야 되는 부분만 중요한 것만 딱 필기한 거니까요. 요거 여러분 쫙 풀로 꼭 필기하시고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 1904년부터 이제 1905년에 하게 되는데요. 자, 삼국 간섭 이후에 이제 러시아랑도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너네 때문에 요동반도로 돌려줬잖아. 이러면서 러시아랑 싸우게 된다. 자, 그래서 제1차 영의동맹. 러일 전쟁 전에 제1차 영일동맹이 있었고 용안포 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지엽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용안포라는 게 저희 두만강 쪽이거든요. 슬금슬금 러시아가 남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의 남하를 알려주는 거고 그것 때문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사실 이 중립선언을 했습니다. 1904년에 이미 중립국에 관련된 부분은 뭐 6.1준이라던가 독일 뭐 부영사 뭐 부둘러라던가 중립국 선언에 관한 내용이 그 전에 이미 나왔잖아요. 우리가 사실 일본이 이제 강제 능약 그거가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우리는 중립을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무시하고 을사늑약을 일으킨 거죠. 을사늑약 맺게 된 거죠. 자, 전개 과정 보시면 러일 전쟁 이제 1904년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때 바로 한일 의정서.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영토를 제일 먼저 불법으로 강탈한 게 독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독도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한일 의정서 군사적인 요충지를 사용하겠다. 군사적 요직 점령. 자, 그리고 이때 또 가스라 테프트 밀약. 미국이랑 맺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랑 일본이랑 서로 간에 필리핀 인정, 우리나라 인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도 영국이 뭐 인도를 지배하는 거, 뭐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는 거 인정.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포츠머스 조약.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더 이상 우리나라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순서로 맺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굵직굵직한 조약만 따로 1차, 2차니까 따로 또 빼서 정리해봤어요. 자, 제1차 한일 협약은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맺게 되죠. 고문 정치라고 한다. 간접적으로 간섭을 하는 고문을 둔다. 일본이 파견한 고문을 통해서 이제 재정 및 외교상의 일을 처리한다. 그래서 재정 고문 메가타, 외교 고문 스티븐스 이렇게 두고 그리고 나서 2차 한일 협약이 을사늑약. 자, 그래서 이거는 1905년 11월에 맺게 되고요. 덕수궁 중명전에서 강제로 체결하는데 덕수궁 중명전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덕수궁 중명전을 이렇게 한번 사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외교권 박탈. 통감 무사치 이 2가지 중요하죠. 초대 통감이 이토다. 자,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서 우리도 나름의 억울함을 어필했지만 이것이 걸리고 나서 외교권 박탈했는데 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이래가지고 결국 고종 강제 퇴위되고 이 을사늑약에 관련돼서 반발, 을사의병 일어나고 장지연의 시야 방송되고 오늘 밤 우리 뭐 목 놓아 운다 동포여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오적 암살단, 나철의 오적 암살단, 자신의 해라는 게 있었고요. 자, 스티븐스 권총 장전에서 빵 스티븐스 저격. 장인한 정명은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바로 3발 쏴가지고 처단. 안중근 의사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하얼빈은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반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고종의 헤이그 특사 구실로 결국 쫓겨나고 한일 신협약을 또 강제로 맺게 됩니다. 자, 헤이그 특사 사진 봐주시고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 열사. 자, 그래서 배경은 헤이그 특사 파견의 구실로 고종이 강제 퇴위됐어요. 그리고 나선 정미 7조약의 내용은 차관 정치, 각 부의 그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나서 군대 해산을 시키죠. 그것이 바로 정미의병으로 가는 거고.
자, 국권을 피탈당합니다. 1909년에 기유각서, 사법권, 그리고 나서 이어서 경찰권, 1910년 6월에 경찰권을 박탈을 하고 그리고 바로 국권, 8월에 국권을 피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병합을 하게 되고 뭐 경술국치라고도 한다라는 거 엄청 화딱지 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순서를 좀 쫙 정리해 주시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7번 우리 56회 기출인데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최근 다시 개관한 하얼빈 일과 나오니까 안중근 의사겠죠. 안중근 기념관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외국에서도 그 안중근 의사의 그런 사상을 인정하고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루이순 감옥에서 집필을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미완성으로 끝나는데요. 이것만 좀 다 집필하고 죽을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했는데 사형 집행일을 늦춰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 동양평화론의 내용 자체가 아주 앞서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가 한중일이 공동은행을 만들고 그리고 공동 군대를 만들고 마치 지금의 유로화 쓰는 그 EU 있죠. EU와 같은 그런 식의 유럽 연합 같은 그런 구상을 했던 거예요. 한중일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나는 한중일의 평화를 위해서 이토를 쏜 것이지 나는 테러범이 아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는 그때 당시 이 육군 참모 중장으로서 나는 적군을 쏜 것이다. 나를 포로로 대우해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거죠. 전쟁을 선포했고 우리는 의병 중에서 육군 참모중장으로 적을 쏜 건데 내가 왜 살인자냐.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다 얘기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죄목을 15개를 진짜 쫙 읊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재판장도 막 술렁술렁이고 안중근 의사는 좀 사실 좀 너무 날림 재판을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바로바로 1909년에 일어나고 바로 다음에 3월 26일에 순국하시게 되죠. 유해를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자 어쨌든 안중근 의사의 동상위의 시계는 9시 30분에 멈춰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저격 딱 그 시간이 9시 30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이 테러가 아닌 이유는 테러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 9.11 테러 이런 거잖아요. 딱 이토를 저격을 했고 그리고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꼬레아 우라 이렇게 러시아어로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3번 외쳐서 나를 잡아가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문제 풀어볼게요. 안중근 의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동양평화론 저서 이게 정답이고요. 자, 친일 인사인 스티븐스 사살은 아까 장전으로 외웠었죠. 장인한 정명은 오적 암살단 나철이죠. 나철과 오기호 자신해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신해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오적 암살단만 아셔도 됩니다. 자, 이완용을 습격을 했던 거 이재명이고요. 자,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을 던졌다. 나석주 의열단이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동양평화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꼭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국권 피탈 과정으로 참 일본이 참 쪼잔쪼잔하게 참 많은 조약과 이런 식의 그 내용을 여러 번 맺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죠. 그래서 순서, 한일의정서,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 그리고 나서는 제2차 한일협약 이제 을사늑약 맺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일신협약이라고 하는 정미칠조약, 맞으면 그 다음에 막판에는 이제 기유각서, 그리고 국권강탈, 경술국치, 한일 강제 한일 병합, 뭐 이렇게까지 순서 꼭 파악을 하시고요.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나중에 관련된 문제, 연표 문제 나왔을 때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